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가 생각을 한다 라는 부분,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예. 근데 유튜브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 이런 제목이 더 나을까요? 유튜브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애로사항을 겪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번호판을 가려야 된다든지, 다른 사람 얼굴을 가려드려야 된다든지, 뭔가 좀 그 시술 장면 이런 거 중에서도 바늘이 나오는 시술 이런 걸 가려야 된다든지, 또는 뭐 약간 뭐 혐오스러운 장면을 가린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 이제 그 모자이크 처리, 블러링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봅니다. 유튜브에서 얼굴을 가리기, 뭐 블러링하기, 뭐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팁이 나오긴 하는데요. 뭐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한다든지, 아이무비를 사용한다든지, 프리미어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도구들을 쓰게 되면은 30초 정도 분량의 30초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면 1초가 60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 곱하기 60 하면 1800프레임을 일일이 다 가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30초를 가리기 위해서 3시간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사람도 그렇게 미국 사람이 올린 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굴을 가리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앱을 검색해 봤어요. 앱을 검색했더니 얼굴을 가려주는 모자이크 처리하는 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앱을 사용을 했더니 30초 정도를 가리기 위해서, 또는 1분 정도를 가리기 위해서 얘도 1시간, 2시간 이상을 계속 아이패드가 다른 건 하나도 못하고 그것만 아이패드 프로로 제일 고사양의 아이패드인데도 그런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뭐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동영상을 올려놔 놓고 그 다음에 편집기 쪽으로 들어간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베타로 들어가서 크리에이터 베타 안에 있는 편집기로 들어가면은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자막을 편집할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얼굴 가리는 거를 딱 해놓으면은 이제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 8분 정도 되는 얼굴을 가리는 걸 했어야 됐는데요. 얼굴을 8분 가리려면 아까 30초로 계산하면 30초를 가리는데 3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1분을 가리는데, 만약에 프리미어나 아이무비나 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했다면은 6시간, 1분에 6시간이니까, 그리고 8분이니까 6시간 곱하기 8분, 즉 6 곱하기 8, 48시간, 이틀 밤을 꼬박 잠도 안 자고 그걸 작업을 해야지 답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작업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편집기로 들어가서 얼굴 가리는 거 불과 뭐 8분 가리는데 한 30초도 안 걸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바로 수정되는 건 아니고, 일단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에 있는 자체 컴퓨터가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유튜브에 있는 CPU와 GPU를 빌려 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는 건데 개인 컴퓨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또는 짧으면 1~2시간 안에 얼굴이 다 가려진, 모자이크 처리가 된 상태로 이게 동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게 이제 기술의 혁신인 거죠. 사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나가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리필 가이는 기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기계 덕후고 어댑터, 뭐 얼리 어댑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면은 한 번씩 꼭 테스트해 보거나 매장 가서 한번 만져보고 눈치 막 보면서도 뭐 이렇게 만져보고 결제는 못하고 나오고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새로운 장비, 기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기계라는 게 사실 저는 민주주의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이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회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더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세탁기가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탁기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엄마들이 또는 뭐 아빠들이 했을 수도 있겠죠. 엄마들이 빨래터까지 가가지고
빨래를 했어야 됐어요. 그 뭐 영하로 내려가는 온도든 뭐 아무리 더운 날이든 빨래터까지 물이 있는 데까지 가서 빨래를 하고, 지금 인도 같은 데 보면 겐지스강 유역에서 아직도 빨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렇게 그런 데를 가가지고 빨래를 하고, 날씨가 악천후건 뭐 좋은 날씨건 상관없이 누군가가 그걸 했어야 됐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거를 이제 뭐 하인들을 쓰거나 가정부를 써서 그런 걸 했어야 됩니다. 근데 세탁기가 나온 다음부터, 물론 세탁기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세탁기 웬만한 집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어컨도 웬만한 집에 다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이제 없는 집도 있습니다. 예, 그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기계를 살 만큼의 돈이 없다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세상이고,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예. 근데 어쨌든 세탁기가 나오면서 웬만한 가정에 다 보급이 됐고, 하인이 없어도 또는 가정부가 없어도 세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세탁기 값은 진짜 다른 물가 대비 점점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고급형 세탁기도 있지만 사실 기본형 세탁기만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빨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활자도 만약 기계라고 본다면, 금속 활자도, 이게 예전에는 필사본, 그러니까 어떤 책, 좋은 책이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 사상이 담기는 책이 있다면, 그거를 자기가 갖고 싶다면은 그 필사본을 갖고 있는 부자한테 가서 아니면 친분이 있으면 편하게 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빌려 와가지고 이거를 써야 돼요. 하나하나 쓰는데, 그 사람은 이제 대출해 준 사람, 그렇죠? 책을 대출해 준 사람은 자기 책을 또 언제든지 보고 싶을 텐데, 그거를 한 달 뒤에 갖고 와라, 두 달 뒤에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냥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이내 이거를 필사본을 다 써야 됩니다. 예, 똑같이 그 책을 카피를 해야 됩니다. 예, 카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뭐 마르크시즘에서 얘기하는 뭐 유한 계급,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계급이 아니라면, 그런 계층이 아니라면, 귀족이나 뭐 지주가 아니라면은 필사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어떤 장인이라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옛날에 의사들도, 그렇죠? 뭔가 그 환자를 봐야지 낮에, 그래야지 수입을 유지할 수 있고, 뭔가 그럼 이제 경제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낮에 이렇게 하면은 밤에 이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낮에 일을 했기 때문에 밤에 필사본을 써야 되는데, 밤에 필사본을 쓰려면은 에너지도 에너지고 잠도 모자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또 등불도 켜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등불을 켜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던 세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가 그래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각 그 가정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밤에 불을 켜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촉값이 비싸고 양초값이 비싸던 그 시절에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속 활자가 발명된 다음에 필사본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손으로 써가지고 책을 베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금속 활자라는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지식이 더 평등해졌고, 지식의 배급이 더 평등해졌고,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렇죠? 어떤 지식의 격차를 이용해서 누가 누군가를 뭐 이렇게 억압한다든지 이런 게 점점 줄어든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성경을, 그렇죠? 신부님들만 갖고 있었고, 신부님들만 볼 수 있었으니까,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신도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성경책을 갖고 있고, 하느님의 말씀이 또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차를 예를 들어도 기계라는 게 굉장히 예를 들자면은 예전 같으면은 임금님이나 귀족이나 양반들이 인력거나 또는 뭐 이렇게 가마를 썼었는데,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편하게 가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를 타면은 누구나 이렇게, 물론 이제 차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대중교통을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격차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기계가 세상을 평등하게 해줬다라는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근데 그만큼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유튜브 얘기로 돌아가면, 옛날 같으면 전문 편집 기술이 있는 사람, 그리고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 또는 편집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만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젠 누구나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유튜브가 제공한 기술에 의해서 편집이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유튜브도 사실은 저장 장치인 동시에 재생 장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도 결국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초기적인 모델의 클라우드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마존 클라우드 웹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르라고 해서 아주어라고 하죠. AZUR, Azure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웹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3대 서비스라고 하면 또 구글 G 드라이브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클라우드 웹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클라우드에다가 저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편집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즉 클라우드 안에 GPU와 CPU가 같이 들어간 거죠. 네, CPU와 GPU, 즉 저장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는 생각하는 공간, 그 다음에 진화하고 인공지능까지 이제 입혀지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갖고 다니는 이 컴퓨터들보다 더 강력한 편집 기능과 더 강력한 어떤 프로세싱 기능을 갖는 그 클라우드가 탄생을 할 겁니다. 이미 탄생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블룸버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니가 이제 원래 세계 3대 그 콘솔 게임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3대 게임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엑스박스 그리고 이쪽에 닌텐도의 지금 뭐죠? 플레이 이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들도 닌텐도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 닌텐도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저도 어렸을 때 갖고 놀았었습니다. 예. 이 세 개 콘솔 시장이 있는데 이 옛날에 콘솔이 갖춰야 되는 조건은 웹하고 연결되지 않던 시절이죠. 이 콘솔이 자체적으로 CPU, GPU가 다 달려있고 저장 장치가 달려있고 카트리지를 껴가지고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박스를 연결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콘솔이 옛날에는 CPU, GPU, 저장 장치가 있고 여기서 모든 프로세싱을 다 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아주어로 이 기능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저도 엑스박스 아주어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엑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기능이 전부 웹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클라우드 쪽으로 게임이 클라우드화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소니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400명의 인력을 붙여가지고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겠죠. 이 사람 400명이 7년 동안 이 클라우드 게이밍 시스템을 이제 발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출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요. 기술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발전이 없는 거죠.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니의 경영진들이 어떤 딜을 최근 했냐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의 클라우드화를 하는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 모르겠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미국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아주어 쪽으로 전부 플레이스테이션의 클라우드 게이밍 시스템을 이제 통합시키는 거죠. 즉 새 들어가는 거죠. 예. 아주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 속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이 새 들어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400명의 그 인력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시장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일본 기업들은 보수적이고 소니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 자기네가 기술 개발하고 자기네가 선도하고 이랬었던 회사인데 클라우드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어떤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 시스템은 합병을 한 거죠. 예, 또는 새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소니의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은 철저히 일본 스타일인데 굉장히 어떤 기술 개발팀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일본적인데 경영진은 굉장히 미국적이고 혁신적이고 트렌드를 따라갔다. 따라서 소니의 앞날은 밝다라고 생각하고 소니의 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다 올라갔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소니가 한 5년, 10년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유추해 보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엄청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화웨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정도의 기세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배경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이 사실상 인터넷 또 구글 검색 시장 이런 걸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글이 전체 검색의 뭐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죠. 중국이 바이두를 출범시키기 전까지는 전 세계 90%까지가 구글이 어떤 검색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난 부분은 이거죠. 그 이제 검색 시장을 넘어가지고 클라우드 웹 시스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 안으로 지금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CPU, GPU가 다 들어간 거예요. 게임의 CPU, GPU까지도 다 들어간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니가 앞으로 또는 미래 게임 업체들은 콘솔이 강력한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이제 콘솔은 그냥 디스플레이만, TV처럼 디스플레이 정도만 해주면 되고, 적당한 신호, 내가 지금 이렇게 조이스틱을 움직이고 버튼을 누르는 그 신호만 저쪽으로 클라우드에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게임에 필요한 CPU, GPU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게임의 뭐 어떤 그 결과나 이런 것도 다 저장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빈약한 CPU나 GPU만 이쪽에 있어도 아이폰이나 또는 뭐 게임 콘솔 아주 저사양의 것만 있어도 사실상 클라우드에서 모든 CPU, GPU, 스토리지 기능까지 다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단말기 시장이 조금 어두울 것 같다는 예상도 저는 감히 해봅니다. 예. 단말기가 그렇게 고사양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소비자층, 그리고 또 웹이 끊긴 상태에서도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CPU, GPU, 스토리지가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고사양의 CPU, GPU가 앞으로는 필요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다 제공할 테니까요. 클라우드가 다 생각해 줄 거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와 단말기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남는데, 이 역할을 해주는 게 5G입니다. 5G 통신망입니다. 예. 그 5G 통신망을 만약에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다면, 화웨이가 다 장악하고 있다면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이 오고 가는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힘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나눠 갖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화해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튜브에 이런 기능이 숨겨 있었나? 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화웨이가 만약에 5G를 다 장악하고 그 고속통신을 다 장악해버리면은 사실상 미국도 클라우드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어떤 이 통신과 어떤 그 컴퓨터 세상을 완벽하게 장악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드시 이 클라우드가 모든 CPU, GPU 기능을 하고 스토리지 기능까지 하고 간단한 콘솔만으로도 이제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면은 사실 이 5G 정도의 5G 이상의 통신 기술, 뭐 6G, 7G도 나오겠죠. 뭐 8G도 나올 거고요. 이런 그 통신 기능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사실은 그게 진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럼프가 봤을 때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거니까요. 네, 뭐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필가의 의료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했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쉽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필가의 허선영이었습니다. 네.